존경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난 봄 우리 군은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삽시간에 번진 물길은 산림은 물론 주택, 농경지, 시설물까지 덮쳤고 주민들의 삶터와 생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복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히 협력해 온전한 회복은 물론 더 안전한 의성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한 의성, 국민이 행복한 의성을 위해 늘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임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의성군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기반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48.3%로 전국 평균 20.5%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의성군은 노인복지, 보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원 신청, 병원 예약, 공공요금 납부, 금융 업무까지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령층은 스마트폰, 키오스크나 공공앱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놓고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1.4%로 일반 국민에 비해 28.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불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의 불평등,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건강, 재난, 돌봄 시스템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중요한 복지 사안이자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른 지자체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군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AI 지능형 안심케어,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세대융합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대융합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과 어르신을 1대1로 연결하여 청년은 어르신에게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고 어르신은 청년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세대 간 교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주군의 사례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성군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단발성 교육을 넘는 지속적이고 체감 가능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2023년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경로당 디지털 스쿨 사업을 통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였으나 실제 교육의 범위와 깊이,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층이 일상 속에서 디지털 정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디지털 체험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버스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향후 실행안의 방향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군의 어르신들이 소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은 단순한 교육 사업에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 보건,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 및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군수 김주수입니다.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에 대해서 전해 주신 이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두 번째로 생활 밀착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의 향후 시행 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중앙과 지방, 특히 수도권인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또 우리 광역, 또 시군 간에도 상당히 또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함께 세대 간에도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세대 간의 특히 노인층의 디지털 경영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러한 고령층, 특히 의성같이 절반이 65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계획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만은 지난 2023년에 우리가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통해 노인 복지관, 우리가 이제 의성과 금성과 안개 세 곳에서 또 교수 교육을 하고 또 경로당 36일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과 또 이렇게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36개라는 그런 경로당, 또 복지관, 또 이제 분단에서 또 경북에서 또 시군 단위에서도 제일 많은 세계 지역이라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확대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경로당 디지털 스쿨 사업에서 각 경로당으로 이제 행복 선생님이 이동식 교수기 세대를 활용해서 우선은 이제 인구가 회원이 많은 경로당 중심으로 84개소를 방문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키오스크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역량 그런 강화 교육을 해서 우리
어른들의 디지털 그런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관심을 유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 기반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선생님들이 243개소의 경동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쉽게 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들이 그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용도를 또 활용도를 높이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두 번 교육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이와 함께 이제 자꾸 이렇게 가서가는 교육보다는 또 스스로들이 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면 또 우리가 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료 통합 돌봄의 인민 돌봄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은 지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또 심각한 그런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는 건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어른들이 나가서 이렇게 도시에 가서 할 때도 누가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피부에 나을 수 있는 그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이 고령층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그런 인프라 조성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우리가 60% 70%의 그 노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70% 75세 이하에 대해서는 노령이라고 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노령층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양한 그런 분야의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런 가벼운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포스코 교수님 모셔서 AI와 또 우리 지역 발전 그룹 우리가 지자체 사용 분야에 대해서 교육할 때 김우진 부의장님 오셔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은 이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AI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돈도 지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디지털 그런 분야가 이렇게 좀 공무원 또 지역 주민들한테 친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을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야를 말씀 많이 이제 정부가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먼 그런 그 서울이나 외국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같이 이제 AI 지능형 안심 케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노인형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을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AI 돌봄 로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 말버 서비스, 또 보호자와 영상 통화, 약 복용 시간 안내, 위급 상황 시에 일부 호출 등 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이제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야를 대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그렇게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도 AI나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해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의 가정 내에 설치해서 혈압이나 혈당, 몸무게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제공해서 어르신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하는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서 823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자 가정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또 측정하고 수돗물 또 문제라든가 또 전화 그런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심 그런 걸 이제 연결해서 응급 호출이나 화재 감지, 가스 노출 등 이런 상황 발생 시에 119 센터로 자동 신고되는 등 일상 속에서 그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단순히 그런 인프라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민민 돌봄이나 또 인프라나 또 여기 살고 계시는 그 어른들의 그 생활 속에 그 디지털과 또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노인 복지,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해서 또 비대면 지도 시스템도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뭐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합니다만 이게 그 디지털 그런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같이 특히 노인층에서는 이런 거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야라서 훈련에 이런 분야를 해서 한번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우당 행복 선생님 사업과 연계해서는 휴대용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 어르신과 의료기관 간의 비대면 뭐 화상기를 중개하고 필요한 약품은 약국에서 배송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입니다만은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이렇게 참 문제 노인들의 그 디지털 결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냐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이렇게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기술 여건,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이 이제 원래 종료되고 내년부터 본 사업할 때 사전에 우리가 시범 사업 통해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린 같이 이제 경로당 내 안전돌봄 시스템도 이제 도입해서 이제는 뭐 재난 안전 방송이나 실시간 공지사항, 구조 홍보 등도 제공해서 어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동네 그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그 빗소리나 잘 듣지를 못해서 그 노인들은 또 잘 귀 못 기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 그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 분야도 누구나 뭐 대형의 금액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 도심 같은 데는 조금은 이제 뒤로 밀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위원적에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그 우리가 안전 분야도 이렇게 각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이렇게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중심으로 어른들도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 스스로 그 디지털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 이런 회피하지 않고 이제 그게 순응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한번 들으면 또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또 뭐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교육 가지고 해소가 참 쉽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산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은 교육 수요는 넘쳐지지만 이게 또 물론 뭐 노령층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젊은이나 중년층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그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 첨단이 하는 그런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단독 이거 할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가야 할 그런 건 분명하니까 하나 둘 전체적인 그런 그 어르신 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와 복지과와 해서 이제 통합해서 의성형 복지시설 만들고 또 찾아가는 그런 복지팀도 만들고 또 정부에서 시범사업 지원도 선정받아서 3년 동안 해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부분적이지만은 그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해나가는 걸 한번 또 이제는 평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한번 만드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차분히 현실을 잘 정리하고 좀 실제도 참여해서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그런 해소들이 누구나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걸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시는데 이제 부족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그동안에 3번째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또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